갑목일간하고 기토일간이 있으시니까 우리 오행으로 한번 돌려보고 있을까요? 내가 갑목일간이다 하면 내가 생해주는 건 식상이 돼요. 그죠? 식상은 내가 목일간이기 때문에 오행으로는 화예요. 그죠? 예. 화가 식상이 되고, 화가 식상이 생해주는 거는 재성인데, 화가 생해주는 거는 재성은 토가 돼요. 그죠? 그래서 갑목일간은 도는 다 토예요. 그리고 이제 재가 생해주는 게 관성인데, 그래서 이제 토가 생해주는 거는 금이 되죠. 예. 그래서 금 관성을 쓰고, 그 다음에 관성이 생해주는 게 인성인데, 인성은 이제, 예, 수 인성을 써요. 그리고 인성이 다시 나 일간을 생해주죠. 오행으로 하면 화는 식상, 예, 토는 재성, 그리고 금은 관성, 그리고 수는 인성, 그리고 목은 나이자 비겁이 되는 거죠. 예. 안녕하세요. 기토도 한번 할까요? 네. 내가 기토일간이다 하면 내가 생해주는 식상은 금이 되죠. 토생금이니까. 금이 식상. 예. 금이 생해주는 게 재성인데, 예. 재성은 그래서 수가 돼요. 수가 재성, 수재성을 써요. 그리고 재성이 생해주는 게 관성인데, 관성은 목 관성을 써요. 그리고 목이 생해주는 게, 관성이 생해주는 게 인성인데, 이제 인성을 화 인성을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해주고, 나는 토이자 비겁도 토예요. 그죠? 예. 왜 이렇게 늦게 오시, 다들? 저한테 결석한다고 하셨던 분, 실장님하고 우리 지은 씨밖에 없는데, 나머지 분들은, 예. 비겁이랑 이런, 육친 좀 찾으시니까 아시겠던가요? 아시겠어요? 예. 오행으로도 좀 아시겠던가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숙제 해오기 했어요. 그죠? 나 일간별로 육친을 찾아오는 거. 그죠? 예. 적어 오셨어요. 육친 좀 어렵나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헷갈리죠. 네, 근데 이게 너무 당연한 거여가지고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뭐 오늘 다시 할 거니까 어쨌든 육친은 이게 6개의 육친이라고 해서 육친, 6육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견, 식상, 재성, 관성, 인성하면 5개인데 어떻게 6개냐라고 하실 텐데, 나를 포함해서 6개라서 육친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식신상관, 뭐 비견, 겁재 다 쪼개면 10개가 돼요. 그래서 십신이라고도 하고 십성이라고도 하고, 근데 다 같은 말이에요. 뭘 써도 상관없어요. 육친론이라고 해도 되고, 십신론이라고 해도 되고, 십성론이라고 해도 되고, 책마다 다른데 그냥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일간, 어떤 일간을 기준으로 해드릴까요? 먼저 손드는 사람, 예, 개수일간 할게요. 제일 빠르셨어요. 이거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예, 내가 개수면은 내가 생해주는 게 식상이라고 했죠. 근데 내가 개수인데 나 말고 비견, 겁재, 비겁이라는 애들이 또 있다고 했어요.
나랑 음양이 같은 걸 비견. 그리고 나랑 음양이 다른 애들을 겁재라고 했죠. 개수의 비견을 찾아보면 천간에는 개수가 있고 지지에는 자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죠? 네. 맞나요? 예. 그리고 겁재는 천간에는 임수가 있고 지지에는 해수가 있어요. 그죠? 개수랑 자수는 겁재. 나랑 음양이 비견. 음양이 같으니까.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임수랑 해수는 겁재예요. 비견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죠? 형제. 예, 나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든 사람들, 형제, 동료, 친구, 동업자 뭐 다 돼요. 예, 비견은 제일 그 겁재랑 다른 점은 5대5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죠? 일을 같이 하면 항상 반띵. 예, 정확하게 반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 싸울 것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냥 5대5. 근데 겁재는 뭐가 다르다 그랬죠? 겁탈을 당할 수도 있고 겁탈을 내가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투쟁심이에요. 비견과 겁재의 가장 다른 점은 겁재는 투쟁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10을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욕심 부리면 내가 다 먹을 수도 있는데 까딱하면 겁재는 내가 10을 다 뺏길 수도 있는. 그래서 비견보다는 더 강한 좀 투쟁심으로 그 설명이 돼요. 그죠? 맞나요? 예. 비견. 그리고 또 하나, 비견 겁재가 그러면은 있다 없다의 차이가 뭘까요? 내 사주에 비견 겁재가 있다, 비견 겁재가 없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 경쟁. 네? 내 편이 있다? 없다. 그럼 비겁이 없는 사람은 내 편이 없다. 비겁이 있는 사람은 내 편이 있다. 일까요? 경쟁자가 있다 없다. 비겁이 없는 사람은 살면서 경쟁자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럴 리 없을 텐데. 비겁이 없다고 경쟁이 안 될 리 없을 텐데.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가장 큰 다른 점이 뭐냐면 독립심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예. 천간에 있든 지지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뭐 천간에 있으면 소용이 없다, 지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다 아니고, 천간에든 지지에든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 사람은 독립을 꿈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을 꿈꿀 수 있는 해에 이 사람이 정말로 조직 생활을 차고 나오겠네 안 나오겠네를 가늠하는 기준이 원국에 비견겁재가 있냐 없냐예요.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이 조금 더 간이 커요. 그래서 뭔가 이제 때려치고 나오는 것도 나 혼자 하고 말지, 내가 사장하고 말지, 더러워서 못하겠네를 실행하는 사람은 결국 비견겁재가 있는 사람이에요. 비견겁재가 없다 하면 머릿속으로는 이놈의 그 더러운 직장 내가 때려치고 말지 해도 실행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정말 운에서 막 비거분이 와가지고 간을 좀 키울 대로 키워놔야, 그래야 이제 실행을 할까 말까고, 대체로는 실행을 못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말아요. 예. 그 차이예요. 비견 겁재가 원국에 있냐 없냐. 그러니까 우리가 비견 운이 오거나 겁재 운이 왔을 때 세운풀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독립을 꿈꾼다예요. 대운에서 와서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뭐 사업성이 조금 보이는 원국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조직 생활을 했던 사람이다 하면 이제 비겁 운이 왔을 때 보통 때려치고 나와서 이제 실행을 하죠. 그 차이가 있어요. 예. 비겁이 있다 없다는 결국 독립성이고, 비견과 겁재 또 세세하게 다른 점은 겁재는 투쟁심이라는 거. 얘는 투쟁심. 예. 네. 네. 비견이 많은 사람도 물론 경쟁심도 되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강도의 차이가 겁재가 더 욕심이 많다로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개수의 식상은 목이거든요. 그죠? 오행으로는 목인데 식신은 뭘까요? 그러면은 식신이 갑이에요? 식신? 해주고 양. 식신은 나랑 음양이 다른. 음양이 같다. 상관은 나랑 음양이 다르다. 그러니까 식신은 나랑 음양이 같으니까 음이겠죠. 상관은 나랑 음양이 다르니까 양이겠죠. 그죠? 그럼 천간에서는 을, 그리고 지지에서는 묘가 있을 거예요. 천간에서는 갑, 그리고 지지에서는 임목이 상관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식신상관은 뭐라 그랬죠? 내가 유일하게 생해주는, 육친이자 내가 발설하는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 언행 다 포함, 감정 포함,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재능.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바탕. 돈을 버는 내 재주, 능력, 기술.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그리고 식신만 가지고 하면 먹을 복이라고 했죠. 그리고 식신을 길신이라고도 해요. 좋은 거다. 식신은 먹을 복이다. 그죠? 그리고 뭐 이걸 이제 여자한테는 자식인데 보통 식신을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관을 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낳는 해를 더 본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팔자에 이게 식신만 있어도 뭐 아들을 놓고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지금 요즘에 감명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팔자 있는 대로 다 낳던 시절은 이게 맞았는데 요즘은 다들 이렇게 늦게 결혼해서 앞에는 놓치고 뭐 이렇게 또 한둘만 놓고 이러다 보니까 성별은 낳는 해를 더 기준으로 보긴 해요. 자식한테는 식상은 어쨌든 자식이라고 했고, 상관은 제가 뭐라고 했죠? 관을 상하게 하는데, 물론 식신도 관을 상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식상이 왕해지면 관이 없는 여자는 남편을 극하는 기운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식상이 왕하고 관이 없는 여자는 아이를 낳게 되면 남편하고 좀 떨어져 살 세월이 반드시 와요. 네, 와요. 네. 여자 사주에 식상이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겠죠. 식상이 세력이 있다는 거는. 식상이 강한데 관이 없어. 무관사주야. 무관사주야. 그러면 개수일간일 경우에는 무관사주다 하면 토가 없는 거예요. 토가 없는 여자고 목이 강한 여자인 거예요. 목 식상이 강한 여자인 거예요. 이런 사람일 경우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식상이 더 강해져요. 남자는 관성이 자식이니까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관이 더 강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관이 원국이 없다라는 거는 정말 약하다. 내 사주에 관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관이 없다는 건 관의 기운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 남편하고 떨어져 살 세월이 반드시 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안 했나요? 네. 제가 그 소방관 얘기 안 했나요? 소방관 얘기 안 했나요?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선생님한테 상담 오신 분인데 소방관 부부인 거예요. 근데 여자가 무관사주야. 이제 결혼을 한다고 왔으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떨어져 살아라 한 거예요. 결혼해서 잘 살려면 너네는 같이 살면 안 된다. 떨어져 살아라. 그 부부가 10년을 이제 소방관들은 발령을 이렇게 받으니까 떨어져 살았어요. 근데 이제 애도 둘 놓고 하니까 이제 아이들도 아빠가 이제 주말마다 오고 하는 게 너무 그러니까 이제 10년 만에 다시 와가지고 지금 이제 10년이나 됐고 있는데 아직도 떨어져 살아야 되냐 이걸 물은 거지. 근데 이제 선생님이 떨어져 살아라.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랑 자식이 사는 대로 이렇게 발령을 받아서 온 거야. 근데 그렇게 왔다가 석 달도 안 돼서 헬기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이. 제가 애둘러서 말한 거예요. 떨어져 살 세월이 온다라는 거는 애둘러서 말한 거고, 보통은 사이가 좋으면 남편이 가거나 빨리 가요. 극하잖아. 관을 내가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간을 친다고 했잖아요. 식상이 강하면. 그래서 남편이 가거나 아니면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극단적으로 좀 가는 상황이 펼쳐져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주말 부부로 이렇게 좀 진짜 실제로 좀 떨어져 사는 세월로 이제 주말에만 만나는 식으로 살면 그래도 조금 부부의 연이 조금이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거든요. 예, 뭐가 없다라는 거는 내 팔자에 뭐가 하나 없다면 그 없는 육친과의 그 단절된 세월이 반드시 와요. 예, 이건 식상뿐만이 아니라 나한테 재성이 없다. 그럼 재성은 아빠잖아요. 그럼 난 아빠랑 무덕한 아빠 덕을 볼 수 없는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예, 남자한테는 재성이 여자죠. 아내죠. 그러면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다라는 거는 아내랑 똑같아요. 떨어져 살 세월이 온다는 거예요. 예, 나는 내 팔자에 없는 거는 없는 세월을 반드시 겪어요. 인성이 없다 하면 엄마가 없는 거니까 엄마랑 떨어져 살 세월이 반드시 와요. 좀 실제로 멀리 떨어져 살면 상관없고 붙어서 살면 문제가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무관 사주라고 하면 네. 그 관성도 포함이에요. 무관 자체가 관성이 없다죠. 상관도 포함이에요. 그건 무식상사주라고 해요. 예, 상관은 포함 안 하고 무관사주는 관이 없는 거. 예, 네. 그럼 식상이 생해주는 게 재성이라고 했죠. 정제는 나랑 음양이 다르다. 맞죠? 편제는 나랑 음양이 같아요. 그죠? 개수의 재성의 오행은 화예요. 예, 맞죠? 예. 그러면 정제는 얘한테 뭐예요? 병화죠. 천간으로는. 예. 지지로는 사화예요. 그리고 편제는 정화. 그리고 오화가 편제예요. 재성은 여자 남자한테 다 아빠. 예, 부친이고 또 여자한테는 시어머니라고 했고 남자한테는 여자이자 아내, 첩, 애인 다 이성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예. 정제는 나의 정당한 내 재물이라고 했어요. 발을 정자를 써서 월급, 내가 노동을 한 만큼 정당하게 받는 내 돈, 그 대가, 정당한 대가고 편제는 사업성, 투기성, 횡재성, 큰 돈을 띠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정제 편제 자체가 재물은 어차피 일간이 짊어지고 갈 짐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예. 팔자에 정제 편제가 많다고 해서 재물이 많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니고 정제 편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팔자에 정제 편제가 많아. 내가 짊어지고 가는 짐이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이라고 하거든요. 재가 많아서 내 몸이 약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사주를 제다신약이라고 하는데 재가 많아서 내 몸이 약해졌다. 근데 대체로 굉장히 피곤함을 많이 느끼세요. 남들하고 똑같이 일을 해도 느끼는 피로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내가 평소에 짐을 이미 많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애석하게도. 날 때부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 어깨에 올려진 짐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정제 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여기에 짐이 플러스 더 얹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떼돈을 벌었어, 제다신약이. 제다신약이 떼돈을 벌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떼돈을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이 안 좋아져요. 예. 너무 무거운 짐을 너무 많이 짊어졌기 때문에
그 제다신약은 뭐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러다가 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남의 돈을 벌어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 제다신약은 특히나 그래서 돈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원래 우리가 돈 버는 재물 활동 자체가 목숨값이에요. 예. 돈을, 재성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아져요. 예. 실제로, 왜 그냥 결혼 전부터 그냥 결혼해서 그냥 계속 살림만 산 어머니들 있죠. 재물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수명이 길어요. 예. 재성활동 자체를 아예 안 하고 평생을 산다 했을 때 수명이 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산에 들어가서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무병장수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크게 사회활동을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뭐 스님 같으신 분들은 거의 뭐 병 없이 좀 사시다가 가시고 하는 분들 많죠. 예. 우리가 뭐 죽을 운이라는 게 있는데 아플 운이나 죽을 운 이런 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무 활동도 안 하고 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골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저승사자가 못 찾아요. 요거는 임상이 충분히 된 거. 그래서 막 좀 아플 운이다 이 사람이 상담을 왔는데 이 사람이 올해 좀 많이 아프겠어. 근데 갈 수도 있겠어 자칫하면 이러다가.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이제 어디 한적한 데 가서 한 1년만 들어가 있다가 나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제 저승사자를 비껴가는 방법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니까 약간 사회활동을 전혀 안 하고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고립되어 있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못 찾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플러스 단식까지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예, 왜냐, 이제 저승사자는 시력은 안 좋고 후각으로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음식을 안 먹으면 이제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비껴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만히 누워 계시는 분들 보면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음식 안 먹고 곡기 끊고 호스 꽂고 그 해를 이렇게 보내면, 실제로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해서 지금 99살이신데 한 번 고비가 왔었어요, 신축년에. 근데 그때 의식 없이 그냥 1년을 누워 계시다가 해가 딱 바뀌고 이민년이 되자마자 의식을 찾으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말짱해지셨어요. 막 의식 없이 아무것도 못 먹고 1년 누워 계시다가 밥도 드시고 갑자기 그 정도로까지 회복이 되셨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있어도 되고 고립되어 있다는 건, 아니면 종교 활동을 하는 거, 뭐 절에 들어가 있거나 성당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하는 것도 다 포함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가 있는 것도 포함이에요. 군 역시 이제 사회와 격리된 집단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교도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실제로 그런 데 들어가 있다가 이제 약간 그런 힘든 고비를 넘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성을 얘기하다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수명을 우리가 따지는 인자는 식상이에요. 식신상관이 수명의 인자로 보고, 우리가 이제 수명을 논하는 방법이 하나만 딱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식상이에요. 식상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1차적으로 수명을 논해요. 그러니까 식상이 없다라는 거는 내가 평균 수명보다 절대 많이 살 수 없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요. 우리 커밍아웃 하셨는데 식상이 없다고 아까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는 한 20점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식상을 뭐지, 우리 신사를 안 했지만 공만 맞은 것도 포함. 식상을 공만 맞느니 없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만 맞는 것도 똑같이 수명의 마이너스예요. 네. 식상은 수명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예요. 네. 제 식상 없으신 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근데 수명은 식상만 보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봐요. 다른 육친들도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신살 중에서 뭐 괴강살, 백호살, 뭐 양인살 이런 거 있으면 다 빠져요. 다 마이너스 20, 20 이렇게 쭉쭉쭉쭉 빠지다 보면 대충 내 수명이 눈에 보이거든요. 예. 네,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이 식상은 이제 수명의 인자라는 거. 그래서 식상이 좀 예쁘면 아무래도 건강하게 살겠죠. 예. 큰 병 치레 안 하고 조금 이제 건강하게 산다라는 그게 있어요.
정제 편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재물 재성이잖아요. 근데 얘는 그 이 운이 정제 편제 운이 이제 대운이나 세운으로 오게 되면은 공부를 방해해요. 예. 그러니까 이 운에 이제 공부할 운에 돈 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10대들한테 만약에 세운으로 이제 정제운, 편제운이 오거나 아니면 대운으로 제일 리스크가 큰 건 대운으로 오는 거. 온다 하면 기본적으로 이 친구가 공부할 생각을 안 해요. 놀죠. 많이 놀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할까요?를 볼 때는 대운과 세운의 그걸 보면 돼요. 고등학교 3년 운이 어떻게 흐르는지. 그럼 무슨 운이 흐르면 좋을까요? 인성운이죠. 예. 예. 유년에는 인성운이 흘러주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예. 보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자기 아이 보면 보통 이런 얘기하면 아이 거 막 꺼내가지고 많이 보시는데, 예, 정제 편제는 재물을 버는 운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리가 먼다. 예, 젊을 때 오면은 공부 안 한다. 편제랑 정제는 규모가 작은 돈. 근데 편제는 제가 투기성도 포함이라고 했어요. 횡재성도 포함이고 큰 돈. 그래서 편제가 많이 있는 분들이 좀 배포가 크고, 편제밖에 없다, 내 사주에. 그러면은 배포가 크고, 그리고 마당발이에요.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예, 그런 게 좀 있고, 세운에서 편제운이 와도, 편제 없던 사람도 세운에서 편제운이 오면 갑자기 좀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간을 키우는 요소가 돼요. 편제도. 예, 그래서 편제운이 와도 독립을 꿈꿔요. 내가 재성을 많이 갖고 있을 경우에만 그런 아니에요. 안 갖고 있어도 편제운이 오면 간이 커져요. 예, 편제운이 오면 간이 커지고, 예전 같으면 손을 벌벌 떨면서 못할 일들 같은 것도 막 규모를 늘리고,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도 확장을 해요, 그때 보통. 편제운이 온다 하면, 내가 돈 좀 더 벌어볼까 하고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 편제는 이제 큰 돈을 벌려면 우리 계획적으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오늘만 보고 살지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미래 지향성, 계획성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갑자기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셨는데, 예. 근데 정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인색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요. 정제만 많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 n분의 1, 뭐 n빵 이런 거 되게 확실하고, 그게 좀 지나치면은 인색할 수 있는데 대신 이제 근면 성실하죠. 이 말은 내가 노동하지 않은 돈에 대해서 크게 탐하지 않는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내가 일한 거에 대한 걸 반드시 받겠다는 건 내가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막 꿈꾸거나 하는 거는 잘 없어요. 정제만 있다 하면. 근데 이제 배포가 좀 작아 보일 수 있고, 현실성이 있는 거죠. 그죠? 막 미래지향성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뜬구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게 커지면.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베팅을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정제만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확실한 거에만 베팅을 하는 성격이죠. 제가 남자가 정제만 있다, 정제격이거나 정제가 세력이 있다 하면 제가 뭐 얘기했나요? 지난 시간에? 안 했나요? 남자가 정제격이거나 정제격이거나 정제만 있다 하면 와이프만 쫓아다녀요. 와이프만 엄청 이렇게 약간 취미가 와이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말부부 같은 거 잘 못하고, 떨어져 사는 거를 좀, 내가 어떻게 얘랑 떨어져 살지? 혼자서 못 살아 라고 생각하는 게 정제가 세력이 있는 남자들. 예, 그래요.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어떻게? 일단은 지지에 이렇게 하나 있는데, 뭐 투간이 하나 돼 있거나, 청간과 지지에 하나씩 있는 거 정도만 돼도 세력이 있다고 해요. 예, 그쵸. 그냥 보통 2개 이상인 거겠죠? 예. 정제격 남편을 데리고 사시는 분 없으세요? 없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정제가 없는데 그래요. 정제가
없고 편제만 있는데 그래요? 제가 없어요? 네. 근데 선생님만 쫓아다니시나요? 약간 좀 말년에 제일 제가 무슨 역학책을 보다가 지난주에 엄청 웃겨가지고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말년에 제일 더러운 팔자가 여자 팔자가 돈은 없고 남편만 있는 여자래요. 그 책에 그래서 뭐 동창회를 갔다 왔는데 동창회 간다 그래서 남편이 막 명품백 막 사주고 해서 들려보내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방을 막 던지면 되게 싫어 해서 와이프가 왜 너보다 더 좋은 거 하고 내 있더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라 남편이 있는 사람 내밖에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이제 책을 읽다 보면 역학책이었어요. 역학책 나와 있어가지고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막 찍어서 올렸었는데 예. 일단 재성이 생겨주는 게 관성이에요. 그래서